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요. 그 모틀리 풀 기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렌 버핏이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투자처 10곳을 다룬 기사죠. 네, 맞습니다. 워렌 버핏.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엄청나죠. 그렇죠. 버크셔 해서웨이 1965년부터 연평균 수익률이 19.9%나니? 와. 네, S&P 500이 같은 기간 10.4%였으니까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10개의 주식, 왜 버핏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 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는 걸로 하죠. 좋습니다. 단순히 종목 리스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버핏의 투자 철학, 그 전략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역시 비중이 가장 큰 건 애플이네요. 21.1%. 네, 예전에는 40% 넘었었죠. 맞아요. 근데 최근에 버크셔가 꽤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기사에서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관세 정책 영향 가능성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네. 하지만 뭐 아이폰이라는 강력한 제품이 있고 또 AI 잠재력도 있으니 이겨낼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비중을 줄였는데도 여전히 부동의 1위라는 점이죠. 아, 그렇죠. 그만큼 애플의 브랜드 파워, 또 소비자 충성도에 대한 믿음은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시에 시장 상황 봐가면서 도절도 한다는 거죠. 전력적인 움직임이에요. 네. 유연하게 대처하는군요. 다음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5.9%입니다. 아, 아멕스. 버핏이 특별하다고까지 표현했죠. 맞아요. 연회비 거의 700달러짜리 플래티넘 가두 보면 좀 끄덕여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고소득 고객층이 충당한다는 게 일단 큰 장점이고요. 경기 침체에도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리고 기사에서 또 강조하는 게 그 자체 결제망, 폐쇄형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는 점. 네, 바로 그겁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결제망만 제공하는데 아멕스는 카드 발급부터 가맹점 관리, 결제 처리까지 다 하거든요. 아, 그래서 수수료 수익이 더 높군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예요. 금융 분야에서 이런 구조는 정말 드물죠. 그렇군요. 정말 특별하네요. 자, 그리고 버핏이 오랫동안 정말 사랑해온 코카콜라 10%입니다. 네, 코카콜라, 버핏 포트폴리오의 상징적인 존재죠. 알루미늄 관세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플라스틱 포장을 우선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적응력도 중요하고요. 주가도 올해 꽤 괜찮았어요. 13%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와, 시장보다 훨씬 좋네요. 그리고 배당 63년 연속 인상. 그렇죠. 배당 수익률도 지금 3%에 가깝죠. 정말 꾸준함의 대명사네요. 네, 버핏이 좋아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강력한 브랜드, 꾸준한 배당. 이 모든 걸 갖춘 기업이죠. 뭐 제로 슈거나 다른 음료로 라인업 다양화하는 것도 계속하고 있고요. 네, 다음은 에너지 분야입니다. 쉐브론이 6.3%,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4.4%네요. 네, 에너지 주식. 쉐보론은 배당이 매력적이죠. 4.6%나 되고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하고요. 주주들한테 좋겠네요. 옥시덴탈은 좀 다른가요? 옥시덴탈은 이제 부채를 줄이고 비용 절감하는 데 좀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아하, 기사에서는 최근 중동 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를 수도 있으니 이런 에너지 주식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에너지 주식은 보통 유가가 오르면 다른 주식들과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위험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 때는 더 그렇고요. 일종의 보험 같은 역할이군요. 그렇죠. 다만 기사에서는 고민할 필요 없는 선택이라고 했지만 에너지주는 유가 변동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니까요. 특히 옥시덴탈처럼 부채가 좀 있는 경우는 리스크가 더 클 수도 있죠. 마냥 고민 없는 투자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봐야죠. 네, 그렇겠네요. 자, 이제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흥미로운 기업들이 남았습니다. 한번 빠르게 훑어볼까요? 네. 중국 전기차 강자 BYD 1% 정도고요. 네, BYD, 버핏의 몇 안 되는 해외 투자 중 하나죠. 그리고 오디오 기업 시리어스 X 0.9%인데 배당률이 5%나 되네요.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걸까요? 시리어스 XM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단순 가치주라기보다는 사업이 좀 전환될 거라는 데 베팅하는 약간 다른 성격의 투자로 보입니다. 배당률은 높은데 사업 자체가 잘 풀릴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세계 최대 결제 네트워크 비자와 마스터카드 각각 1.1%, 0.8%입니다. 네, 뭐 비자 마스터는 워낙 강력한 플랫폼 기업들이니까요. 아멕스랑은 또 다른 모델이죠. 네. 또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의 거인
아마존도 있네요. 0.8%. 아마존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맥주, 모델론 맥주로 유명한 주류 기업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0.7%입니다. 아,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맥주 쪽이 강하죠. 네, 정말 목록을 쭉 보니까 기술 대기업부터 금융, 소비재, 에너지, 또 가치주, 성장주까지 버피 포트폴리오가 정말 다각화되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이 목록 전체를 보면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단순히 안전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렇죠. 핵심에는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기술주, 아멕스나 비자마스터 같은 금융주, 코카콜라, 컨스텔레이션 같은 필수 소비재, 쉐브론, 옥시덴탈 같은 에너지 가치, 안정적인 기둥들이 딱 버티고 있고요. 네, 든든하게요. 그 사이에 BYD 같은 성장 가능성이나 시리어스 XM 같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한 계산된 베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와, 들어보니 정말 다채로운 구성입니다. 뭐랄까, 단순히 우량주만 모아놓은 게 아니네요. 오랜 강자부터 변화를 모색하는 기업까지 버핏의 선택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 목록은 이 주식들을 따라 사세요 하는 추천 리스트라기보다는 버핏의 투자 철학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연구집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 사례 연구집이요? 네, 강력한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경쟁 우위죠. 그리고 꾸준한 현금 청출 능력,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려는 의지, 이런 핵심 원칙은 지키면서도 EV나 AI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이나 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큰 그림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그 속에서도 가치를 지키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어떻게 골라내는지 그 기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본 기사는 이 주식들을 고민할 필요 없는 선택이라고 표현했지만 저희가 이야기 나눈 걸 보면 꼭 그렇지만 않잖아요. 네, 맞아요. 오랜 강자도 있지만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유가 같은 외부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도 섞여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보면 버핏의 전략 안에 어떤 안전한 토대와 계산된 위험 감수 사이의 절묘한 균형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 균형 감각이 핵심이죠.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의 투자 접근 방식에서는 이 안전과 계산된 위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가져가고 싶으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